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부천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천 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대행사업비, 부천시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부천도시공사가 연간 3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5년간 165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부천시는 이에 대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는데요. 전국매일신문의 오세광 국장과 이승기 변호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좀 앞에 설명이 좀 딱딱하고 길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부천도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발단부터 좀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부천 남부 세무서를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천 도시공사의 업무 대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사실을 이제 적발하고 이제 가세를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남부천 세무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가세 제척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세무조사를 착수를 했고요. 이에 이제 부천도시공사와 이제 부천시가 이제 사실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를 이제 청구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세무조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착수돼 가지고 올 10월 21일 날 완전하게 이제 세무조사가 다 완료되고 이제 가세가 얼마 나올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가 상당히 좀 진척이 된 거네요. 다 완료됐습니다. 일단 좀 표현 중에 대행사업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대행사업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이나 이제 공사에 업무를 이제 위탁할 시에 이제 지급되는 포괄적인 어떤 그 교부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교부금에는 인건비하고 이제 각종 경비, 대행 수수료, 또 시설 관리 및 유지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대행사업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성 여부가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 2월달에 조세특례 제한법 이제 시행령이 이제 발표돼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서 이제 부가세가 이제 면제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부천도시공사에 이런 어떤 그 업무 대행 사업비의 부가세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세특례 제한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확한 어떤 그 법률적인 해석과 이제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은 어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세청 측이 과세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부천시가 반발하고 있죠. 이중과세라는 주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제 체육사업, 이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부천시 계좌로 이제 입금하고 모든 세금 계산서도 부천시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책임과 계산이 명백하다. 공사의 책임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부천시가 매출과 매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도 다 이미 납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비 부천시가 교부금 형식으로 도시공사에 내려준 대행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 이전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 대상이 됐고 그 동일한 위탁 대행사업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부가세 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에서 이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사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이제 변경된 건데요. 그 이후에는
지방공사에서도 부가세가 이제 면제되는 어떤 사업자가 이제 돼가지고 일정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습니다. 사실 부천도시공사에 주는 교부금 사업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부천시에서 예. 준 예산이고 또 지방 공사인 부천도시공사가 집행을 하지만 모든 어떤 계산서는 부천시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과 계산이 부천시에게 명백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책임과 계산은 아니다. 만약에 도시공사의 책임과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도시공사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본다면 부천도시공사가 부과돼야 할 부가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남부천 세무서가 부과하는 어떤 부가세의 과세 요구는 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어떤 이가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좀 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대상이 어디입니까? 예, 일단 부가가치세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아닌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 여기서의 사업자는 뭐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요, 수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사업을 해서 뭔가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다, 면제받는다 그러면 예외인데 그때는 법에서 그 예외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외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행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해당 공사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부천시에서 부천도시공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 어쩌면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 대행사업비를 일종의 공사의 매출로 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반면에 부천도시공사는 실제로 이 대행사업비는 실질 매출로 연결될 수가 없다. 단순히 우리는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일 뿐이다라고 해서 대행사업비와 매출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서 지방공사도 지방공단처럼 면제받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일단 지금까지를 보면은 부천시가 시민들에게 뭐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과 같은 이제 편의시설을 제공하되 부천도시공사가 이제 관리 대행 사업을 직접 위탁받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부천시가 최종적으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인 부천시에게만 이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부과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부천도시공사의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가세 그 부과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와 달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외형만 형성되면 일단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사업자의 수익 여부라든지 뭐 비용 공제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용역이 제공됐다. 상품이 제공됐다. 이 외관만 보고 바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관리 용역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부천도시공사의 이름으로 관리도 했고 뭐 사용료도 걷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일단 대행사업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결국엔 용역이 거래되는 거, 비용이 거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대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쟁점 사항이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제 대행 사업인데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천시가 이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준 이제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천시청의 명의로 이제 수익금이 모두 이제 부천시로 기속되고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는 위탁 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비정산을 통해서 연말에 예산 잔액을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른 어떤 예산 기준들을 정확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긋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다고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천시의 책임과 계산에 의한 대행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자기들이 책임과 계산을 전체적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했다면 충분히 자기들이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서가 과세 예고하고 있는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이제 부천도시공사와 부천시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참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자, 뭐 법 개정도 있었고 공사도 면제 대상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 이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번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 이제 입장 이제 국세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인 게 2017년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공단뿐 아니라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대행 사업비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실제로 당시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지방공사와 공단은 이제 지자체로부터 뭐 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이제 각종 주민 편의시설 및 뭐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다. 하지만 이러한 대행 사업에 대해 지방공단에만 국한돼서 지금까지 부가세 면제를 해줬다. 이거를 이제는 지방공사에도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도 이제는 정확히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가진 이 시행령에서 이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 국세청의 이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뭐 일단 최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지난 2017년에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에 그 지방공사들이 이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면제받았다는 뉴스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지방공사들과 부천시의 상황들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뭐 국면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되는 그렇죠. 겁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부천도시공사도 시설관리공단 시절인 2013년도에 부천 세무서로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됐어요. 사실은 당시 부천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단해가지고 너희들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정보를 부천시청으로 이제 일괄 처리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천 세무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해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공단이 이제 공사로 전환됐고 2017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통합형 공사인 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우왕, 안산 도시공사가 2011년 이후 부과된 부가세 및 가산세가 소급 적용돼 가지고 감면이나 환급되는 등 부가세 취소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왕시가 70억 원을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취소되어 있고 또 안산도시공사가 225억이라는 어떤 그 부가세가 예고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게 이 개정으로 해가지고 취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78억이라는 돈을 어떤 취소 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당시 이제 기초지방공사의 정부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라는 어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방공사가 설립한 28곳에 동일하게 이제 부가세가 면제돼 가지고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부천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제 부가 취소 처분과 상반되는 이제 해석을 내놓아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조세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뭐 법률적인 해석 또 행안부나 이 기재부가 정확한 어떤 그 기준들을 마련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의 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야기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 또 뭐 어떤 궁금함점이 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변호사님 지금 세무조사에서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있긴 예. 하지만 이게 사실과 법리 판단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판단 영역은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뭐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도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뭐 위탁관리 계약 관계라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는 대행 사업비가 내려온다 교부금 형식으로 이것도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적 판단만 남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위탁 대행 사업비를 법상 이제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이걸 면제 대상으로 볼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리 다툼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뭐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실제 국세청이 부과까지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의 판단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부천시는 반발하고 예.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법적 대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예,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예. 세금과 관련된 소송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세금 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이제 바로 조세 소송인데요. 부천시 역시도 지금 165억 원이라는 아주 거액의 예. 금원이 달려 있는 만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는 만약에 실제 부과까지 이어진다면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좀 정지해 달라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이후에 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세심판 청구부터 만약에 거기서 여의치 않다면은 행정소송까지 계속 이제는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지방공사가 이미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런 사례까지 이미 나왔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송이 아니라 다 법 개정을 통해 일거에 해결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세청이 만약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시행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로 국세청이 과세를 할지 어떤 법리를 구성할지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이제는 주목이 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켜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 국장님, 지금 부천시를 통해서 뭐 대응 계획이나 이렇게 좀 듣고 계신 게 있다면? 그렇죠. 이제 사실 금방 지금 예. 16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부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천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매년 평균 아마 260여 원 정도 된답니다. 대행 사업비로. 그렇다면 예. 거기에 이제 10%면 26%, 참 26억에 5년 하면 이제 130억인데 거기에 사실은 가산세가 너무 많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과했는데 이제 뭐 일부 이제 누락돼 가지고 했다면 가산세가 많이 안 붙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안 냈다고 보고 가산세까지 하니까 거의 가산세가 84억이랍니다. 거의 210억여 원의 어떤 부가세를 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2022년 또 2023년의 부가세도 당연히 이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심각할 거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로 이제 사실은 각 지방자치가 이제 부천시에 이제 사례가 나오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가 된다면 이제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사들의 이제 일일이 이제 과세가 이제 이어질 거고 공사에 이제 엄청난 이제 세금 폭탄이 이제 뭐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악화 초래와 만에 하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이런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면 또 여기에 대한 이용 요금까지도 부가세까지 이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까지도 충분히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천시의 또 부천도시공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1, 2억도 아니고 100억, 200억 지금 세를 추가로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좀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요, 뭐 뉴스와 저희가 이 시간을 뭐 다시 마련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